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 한전공대 부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교육당국이 전문고등학교 설립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전남도 교육청은 나주 혁신도시에 한전공대가 유치되면 오는 2021년 개교를 목표로 IT와 에너지 교육 등 대학의 기초과정을 담당할 이른바 혁신 IT 에너지 고등학교를 설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관련 직업과 교육 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어 효율적인 교육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학교 설립 후 산업체와 연계한 방과 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국고 확보를 위해 300여 건의 신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광양시는 내년도 국비 사업으로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1,900억 원, 고만간 소재 생태계 구축 1,200억 원 등 모두 302건, 2조 4,280억 원 규모의 국비 사업을 발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사업들은 2020년도 국비 2,76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신청 작업이 진행되며 정부 예산안 편성은 오는 4월 말까지 각 부처별로 이뤄지고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로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순천의 대표 철새인 흑두루미 관찰을 위해 사전 예약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2번 순천만 출입 제한 구역 내에서 전문 해설사를 동반한 탐조 일정을 운영해 흑두루미 먹이 활동 등 다양한 생태 환경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천연기념물 228호인 흑두루미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으로 현재 순천만 인근에서 2천여 마리가 월동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광양 백운산 고로쇠가 본격적으로 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백운산 고로쇠는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됩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해발 700m 높이의 광양 백운산 자락입니다. 수십 년 된 고로쇠 나무 군락 속에서 수액 채취가 시작됩니다. 농민들은 나무에 구멍을 뚫고 호수를 연결한 뒤 고로쇠 수액을 받습니다. 고로쇠 채취는 나무에 자국을 내던 옛 방식에서 드릴 방식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도끼로 상체를 줘서 그 깡통, 분유 깡통으로 사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비닐로 이제 천공을 해서 비닐로 받다가 지금은 이제 천공을 해서 이제 호수로 갈수록 좀 편해지죠, 사실. 이 같은 백운산 고로쇠 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재 10여 곳인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오는 2022년까지 20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운산 고로쇠가 농업유산으로 등재되면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하반기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농업유산으로 등재를 해서 브랜드 가치도 좀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전국 처음으로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16호로 등록된 광양 백운산 고로쇠. 200여 년의 전통을 이어온 백운산 고로쇠 농업이 그 보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지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1월의 마지막 휴일이었던 오늘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0분쯤 여수시 중앙동의 한 대나무 밭에서 불이나 대나무 등 잡목을 태우고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은 버려진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9시 50분쯤 여수시 안산동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여수에 거주하는 A씨 앞으로 며칠 전 가출 신고가 들어왔고 차량 뒷좌석에서 연탄재와 유서가 발견된 점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옛 전남도청이 과거 본래의 모습으로 재현됩니다.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연구 용역 결과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사라진 도청 1층 서무과와 2, 3층 도지사실 등이 재건축됩니다. 또 80년 당시 상황실과 경비실, 정문 기둥에 있었던 총탄 자국 등도 그대로 재현되고 일부가 헐린 도청 별관 건물도 다시 본관과 이어집니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옛 전남도청 보건용역 최종 보고회는 모레 열립니다. SBS의 손혜원 부동산 보도가 촉발시킨 목포 근대 역사 문화공간에 대한 관심이 관광객 증가로 이어지는 우픈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관광객들은 손 의원과 관련된 건물들을 찾았고 목포시는 임시 관광 안내소를 마련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선혜원 의원의 조카가 포함된 청년 3명이 운영하는 창성장. 선 의원의 부동산 논란이 제기된 뒤 관광객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335 짝을 이룬 관광객들은 창성장 골목과 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원도심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특이한 현상은 없고요. 참 많이 낙후됐다는 느낌이 드네요. 선현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에는 응원 쪽지가 여러 장 붙여졌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목포 원도심의 활성화를 바라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동네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목포시는 임시 관광 안내소를 마련했습니다. 여기 창성장 위치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회견했던 장소 그런 쪽으로 계속 이렇게 오시면서 궁금해 많이 하시고요. 거기 찾아서 많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잊혀지고 죽어있던 목포 만호동 일대 원도심이 SBS 보도가 촉발시킨 손혜원 부동산 의혹으로 새로운 관광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지역의 현대 문화유산이 도시재생 사업을 거쳐 지역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순천시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진기 제작 공업소로 알려진 동남사 건물을 고쳐 사진기 전시관으로 개관하고 순천의 변청 과정과 함께 시대별 사진기를 전시해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순천시 중앙동에 위치한 동남사는 지난 50년대 사진기와 기자재를 만들었으며 지역사회에서 자료 보관과 보존 노력이 이어져 왔습니다. 전남지방경찰이 앞으로 관내 수감시설의 관리 감독을 강화합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수감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의 내부 CCTV를 정비한 데 이어 보호관 배치 기준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유치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변호인 접견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접견 시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2월 28일 해남경찰서 수감시설에서 살인 혐의로 입건된 5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여수 지역 공영 자전거가 설 명절 기간 정상 운영됩니다. 여수시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공영 자전거를 정상 운영하는 한편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자전거를 평소보다 10% 정도 추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무인 대여소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광양시 광양읍사무소에서는 2019년 노인 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를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5일간 모두 160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광양읍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환경정화활동과 근린생활시설 지원, 독거노인 어르신 방문 활동 등에 나서게 됩니다.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가 안전장비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여수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5톤 미만의 소형 어선을 보유한 어민들에게 초단파 무선 전화와 자동 소화 장치, 팽창식 구명조끼 등의 구입비를 지원하고 5톤 이상, 10톤 미만의 어선에도 자동 입출항 단말기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내용은 장비 단가의 최대 60%로 품목별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장비 설치 업체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SNS 기자단을 운영해 소통 활동을 강화합니다.